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과 이별에 대한 시간 공식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첫눈에 반하기까지는 1분의 시간이 걸리고요. 호감이 가기까지는 1시간,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건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누군가를 잊는 시간은 평생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은 인생에 있어 때로는 활력이 되기도 하고요. 평생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풀어볼까 하는데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러브와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코너 러브 토크를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 상담을 맡아주실 러브 캠퍼스의 민동범 대표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의 연애 컨설턴트 민동범입니다. 여러분의 연애 문제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게요. 네, 연애 문제 이제 선생님과 함께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연애 문제든지 상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어떤 고민이든 전화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연애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랑 그리고 연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에 관한 토크, 러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입니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좋아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저보다 1살 윈데요. 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빨리 잊으려고 저를 만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친구인지 연인인지 헷갈려서요. 아, 지금 만나는 분과의 관계가 연인인지 친구인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지금 그 남자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전화 주신 분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시는데 사귀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사귀는 건 아닌데요. 거의 사귀는 거랑 같아요.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저번에는 분위기 때문인지 키스도 하고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사귀는 것도 아닌데 키스를 하셨다고요? 말을 들어보면 그 남자분과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 남자분께서는 고백을 안 하시던가요? 그게 그 남자가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건지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참다 못해서 부끄럽지만 고백을 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먼저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아, 여자분께서 먼저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 남자가 답은 없고 계속 뜸을 들이더라고요. 스킨십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랬으니까 전 당연히 바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예전에 사귀던 사람을 생각하던 거는 어떻게 아셨나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와 같이 있었던 일이 아닌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느낌이 오죠. 간혹 보면 가만히 혼자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그런 느낌이 더더욱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직감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 여자친구분하고 다시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아닌 걸로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여자의 직감이란 것이 남자와 연관이 되면 더욱더 날카로워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남자분께서는 고백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전날 절 찾아와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친구로서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눈물이 나서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밤새 울었어요. 근데 쉽게 잊지를 못하겠는데 마침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를 그냥 주고받다가 나중에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남자가 친구로 지내자면서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친구로 지내자면서 키스까지 하는데 전 그럴수록 이 남자가 좋아지는지 도대체 이 남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남자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상담자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남자들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그리고 아껴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나온 것처럼 그 상남자분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귀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뜸들이지 않았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 남자분은 상남자분을 그냥 한번 만나는 그런 약간 가벼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봤자, 본인이 더 힘들어지면 졌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남자분과 직접 만나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다면 확실하게 연인 관계를 발전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싫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만 만나자고 강하게 나가세요.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억지로 관계를 지속되어 봤자 본인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연이 아니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요. 그 남자분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선생님. 네. 그럼 남자들은요, 좋아하지 않는데도 여자들에게 스킨십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남자는 유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스킨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런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네. 네, 선생님 상담해 주셨고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입니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남자분이시군요. 여자친구분의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이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자친구분의 과거에 결혼 경험을 숨기고 만나셨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선생님, 이제 상담자분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어쩌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성 친구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전화 주신 분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직 제 여자친구는 모르고 있고요. 사실은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 친구들한테 여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자기가 알던 선배 부인하고 제 여자친구가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닮았나 보다 했는데 친구가 계속 이름도 같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알아봤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혼을 한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에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아직 여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까봐 어디론가 떠나버릴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과거가 있어도 그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과 집안의 행사라고도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한다고 해도 끝까지 비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혼하면 이혼 경력 같은 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망설이게 돼요. 그럼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아 있어요. 주변 사람이 모르면은 그냥 눈 딱 감고 해볼 생각도 있는데, 제 주변 사람이 저에게 알려줘서 그런지 더더욱 눈치가 보이고 기분도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있으면 화났다가 다시 또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여자친구분은 상남자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눈치를 채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그게 눈치를 못 챘는지 없는 것 같아요. 만나면 저는 조금씩 꺼려지는데 여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 행동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도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을 하자니 뒷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자니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그 사람이 좋지만 이런 점이 지금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자친구의 과거를 이해해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쯤에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가슴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남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친구가 과거에 대해 숨긴 사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숨긴 사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요? 혹시나 과거 사실이 드러나서 헤어질까봐 노심초사해왔던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놓고 이 상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여자친구가 이혼한 전 남편과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숨겨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단순히 과거에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계속 걸리신다면은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서 관계가 계속 진행된다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상담자분과 여자친구분이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좋은 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입니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연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연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 건가요? 네, 저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우연히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계속 설레고 그 사람 생각만 안 해요. 과거에 첫사랑을 만나신 이후에 고민이 생겨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선생님, 전화 주신 분께는 어떤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나 첫사랑에 대해 그리움과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화 주신 분께 조금 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사랑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 네. 동창회를 하게 돼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같이 그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 계속 만나고 싶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오빠도 호감이 있는지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저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첫사랑 하시는 분과 사귀거나, 과거 사귀거나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그냥 옆집 살던 오빠였는데요. 그때도 저 혼자만 짝사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각자 삶을 살았고요. 이번에 고향 친구들과 동창회 갔다가 우연히 만나는 자리에서 만난 거지 그전에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와이프 분께서는 연락하는 거를 알게 되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아, 예. 사실 저도 처음에 연락 주고 받으면서 그 오빠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처럼 오래전에 사별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하고 또 그 오빠 이야기도 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것 같고 호감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을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오빠가 지금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고백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근데 그 오빠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어찌나 찌는지 그냥 제가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나이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혹시 아시죠? 네.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근데 그게 제가 자식들이 있거든요. 이 나이에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한다는 게 사실 좀 망설여지고요. 또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 주변에서 혹시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떨지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지 주변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제가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외로움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지금 제 생활에 많이 지치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래전에 좋아했던 오빠가 다시 좋아진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마음이 지금 제 진짜 마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선뜻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아이들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위 시선 그리고 사별하게 된 이유로 계속 느끼는 외로움 이 밖에도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상담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걸리는 문제들은 일단 한번 만나보고 난 뒤에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건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위 신선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남자분께 느끼는 감정이 만나고 나서 달라지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몇 번 더 만나보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돼서야 지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만약 그 남자분이 정말 괜찮은 남성이라면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좋아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인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그 남자분이 만약에 다른 여자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변의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 전화로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TV 멘토링 톡톡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인생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인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은요.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정말 든든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 토크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과 고민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해 주셨나요?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께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천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일로 전화 주셨죠? 저는 프로골프 코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예, 부인과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잠깐 네.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럼 일단 그 부인 사주랑 그 본인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고요. 혹시 다른 분 보실 분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되니까 같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77년 네, 9월 9일 낮 2시고요. 네, 와이프는 77년 네, 12월 19일 아침 8시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도 있으신가요? 예. 70년 1월 15일 생인데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도 여자분이시고요. 네, 제 애인입니다. 아, 네. 프로 골프시다. 네. 지금 광고를 보니까 이 사주 광고로 봤을 때는 그 골격 체계가 굉장히 좋으셔갖고 운동을 굉장히 좀 잘 하실 수 있는 소질을 좀 갖추셨네요. 네. 근데 지금 부인과의 문제가 조금 안 좋으시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그 부인은 친정에 가 있고요. 네. 저한테 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 새로 만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사실은 결혼 전부터 만난 여자인데 네. 연상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부인과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좀, 현재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네. 요즘은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네. 일이 많아서 부인과는 위자료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혼도 못 하겠고 위자료를 좀 많이 요구하시나 보죠? 예,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지금 이 그 연상의 여자분이신데 이분하고 같이 사시고 싶은데 그 위자료 문제가 좀 걸려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살아도 후회를 안 하고 살 자신도 없고 아, 그렇다고 이 사람과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갈등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남자분 사주를 보니까 그 9월의 그 신금이라 그래서 우리 오행의 기운 중에서 그 보석과 같은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행의 기운 중에 가장 예쁘고 보석이고 또 퀄리티가 높죠. 우리 보석끼리 사실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김새가 굉장히 외모가 일단 준수하신 분 같으세요.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골격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해서 어디 나가시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으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러세요? 예,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남자분 사주가 사실은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요. 우리가 오행의 기운 중에 사실 금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좀 냉철하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차가우세요. 근데 이 성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타고나시는데 지금 사주 구성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더운 사주십니다. 그러니까 조한 사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너무 사주가 더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열성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화도
이렇게 욱하는 성격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오시는 분이시고 자기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주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그 배우자 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배우자 운에서 지금 우리 남자분 배우자 운에서 지금 나무가 나한테는 사실은 여자 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병인 사주시거든요.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지금 계절적으로 9월에 한창 그 가을 떼어서 지금 나신 분이신데 나무도 많고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내가 타고난 그 금기운이라는 그 글자는 사실 되게 찬물을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보석의 어떤 빛이나 투명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찬물 속에 넣고 그 투명도를 많이 살피는데 그래서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은 어쨌거나 그 찬물 기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하고 연은 참 좋지만 지금 본인 사주에 이렇게 너무 사주가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열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주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이라는 거는 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를 항상 위협하는 존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화 기운이라는 거는 또 나한테 직장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식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나무라는 거는 결국은 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전 단계에 있는 오행이다 보니까 항상 이 목화 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항상 지금 병이 되어 있는 사주십니다. 그래서 목화라는 건 말 그대로 나한테 자식도 되고 그 처도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을 안 만나셔서도 원래 그 본인 사주가 그렇게 격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부인과의 관계가 사실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인 사주를 좀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부인은 또 흑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12월에 흑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신데 12월의 흑은 사실 3월달 흑이 다르고 우리가 6월달 흑이 다르고 12월달 흑이 다 다르죠. 네. 12월달 흑은 사실 동토라 그래서 얼어있는 흑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 사주에서 이렇게 꽁꽁 붙어 있는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이제 흑이다고 이제 보면 이분 사주가 성격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좀 게을러요, 사실. 좀 게을르고 그 사실 남자들 눈에 봤을 때는 좀 매력이 없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사주십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부분도 많으시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자분은 굉장히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굉장히 섬세함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제 약간 사주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일단 우리 여자분 사주가 이렇게 조금 남자분한테 매력이 없는 사주로 좀 비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얼어붙어 있는 흙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우리 부인 사주는 뭔가 이 얼어붙어 있는 흙을 좀 깨줘야지만이 이 흙으로서의 쓰임을 잘할 수 있는 사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부인 사주가 그런 깨져 있는 흙도 아니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 흙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운에서 우리 여자분 사주 속에서 원래 그 배우자 운을 깨는 운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자분께서 그 이혼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시는데 사실 이게 원래 문제가 사실은 아니시죠, 그죠? 네, 한참 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연인이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되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또 부인이 어떤 이런 요건들이 그 남편분을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게 하시는 것 같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운 자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운으로서는 참 괜찮은 운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 그 운이 돼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헤어지는 해가 있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도 아무 때나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뭔가가 정리가 되실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위자료가 굉장히 좀 거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돈에 집착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여자분한테는 제가 봤을 때 원래 근데 목돈이 생기는 운이 있으세요. 우리 여자분 사주에. 그럼 여자분한테 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상황 같으신데 그 목돈이 뭐겠어요? 제가 보기엔 위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본인이 바깥에 사람이 있다 보면 사실 부인이 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하고도 굉장히 좀 많이 다투시는 것 같으신데 많이 안 싸우시나요? 아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똑같은 기운이십니다.
아까 제가 그 신금이라는 글자 말고 보석과 같은 기운을 타고나셨다 그랬는데 우리 여자분도 보석과 같은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도 굉장히 예쁘시고 특히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는 지금 굉장히 더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어떤 궁합이냐면 굉장히 친구 같은 궁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도 여러 종류가 참 많은데 엄마와 자식 같은 궁합도 있고 뭐 이런 이분들처럼 친구 같은 궁합이 있는데 두 사람이 뭐가 문제냐 하면 다른 오행들은 사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도 많이 싸우지를 않으세요, 사실은. 근데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둘 다 금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끝장을 좀 보는 스타일들이세요. 네. 특히 두 분 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자존심들이 너무 세요. 오행의 물질 중에서 사실 이 기운들이 가장 세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그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많이 싸울 수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그 속궁합이 참 좋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궁합은 말 그대로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속궁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궁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어떤 궁합이 참 속궁합이 좋다 보니까 네. 싸우면서 정드는 스타일들이세요. 네. 근데 싸우는 게 사실은 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 싸운다는 게 우리는 뭐 나쁘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 특히 이제 연인들 같은 경우는 알아가는 과정에서 싸울 수 있는 거는 사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처럼 지금 뭐 뭔가 하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것 같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 부인과의 관계의 어떤 궁합보다는 사실 이분과의 궁합이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으신데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지금 이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시고 지금 이 연상의 이 여자분하고 같이 사셔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싸우기는 여전히 많이 싸울 겁니다. 하지만 네. 자고 나면 풀리는 스타일들이세요. 이 두 분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이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네. 좋은 선입견을 아직도 갖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교 사상에서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또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란 세대들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특히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궁합에 있었던 사람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운이 이렇게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헤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은 말리죠. 이 운이 지나가면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 같이 부부 궁합은 사실 나쁜 궁합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사실 이혼을 하시는 게 이분들은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억지로 그 이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 사실은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서로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은 궁합이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분 다 서로 이게 첫 번째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약간 숙명도 사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 그냥 정리를 우리 남편분이 교통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시는 게 제가 네. 보기에는 세 사람 다를 위해서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예.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요즘 저희 아들이 너무 왼수 같아서 네. 그 아들하고 인연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천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들이 왼수 같다 그랬는데 궁금하네요. 네. 네, 엄마 사주하고요. 그 아드님 사주 같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네. 47년 네. 2월 2일 새벽 6시에 태어났고요. 네. 아들은 77년 10월 6일 네. 낮 12시경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짧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드신지? 예. 그 아들하고 네. 그 무슨 일을 할 때 그 네.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해놓고도 네. 나중에는 일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네. 그렇게 제 탓을 하고 엄마 탓을 하고 네. 잔소리도 많고 또 제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해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건 정말 자식이 아니고 왼수예요. 예, 이런 게 정말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아드님 혹시 직장은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그 시험 네. 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왜 아드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아드님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그 10월에 그 불기운을 타고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기운 중에 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따사로움이 있는 오행이다 보니까 사람이 정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아드님이 그 자글자글한 정은 참 많은 분. 뭐 지금 상황은 지금 물론 왼수 같다고 하셨는데 예. 어릴 때 키우실 때는 안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조금 아셔야 될 게요. 네. 물론 부모님 마음은 사실 자식 다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죠, 그죠? 아유, 그렇죠. 네, 근데 음. 우리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머니 자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자식 자리, 그 우리 아드님 사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이 불이라는 기운은 아드님 기운이 사실 아까 제가 불 기운을 타고나셨다 그랬는데, 이 불이라는 건 항상 불쏘시개가 있어서 이렇게 불을 활활 타올라 주게끔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무라는 어떤 그 기운이 있어줘야지만이 이 불을 활활 태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아드님 자리에서 그 나무는 사실 어머니이기도 하거든요. 공부도 되면서. 근데 그 어머니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물 속에 퉁퉁 불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를 쪼개서 바짝 바른 나무들을 이렇게 네. 불을 피워야지 불이 활활 잘 타겠죠.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힘이 되고 참 좋으신 분이신데 지금 우리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머니가 말 그대로 이렇게 물에 퉁퉁 불어 있는 나무이다 보니까 그 나무 통째로 그 물에 젖어 있는 나무를 피운다고 불을 피우면 눈물밖에 안 나겠죠. 불도 안 탈 뿐더러.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덕이 조금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이 아드님 사주에서는 사실 어머니 덕이 조금 없다고 봐야 되는데 덕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어머니와의 마찰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해석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우리 자식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사실 준비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또 어머니 덕이 없다 보면 어머니 하는 모든 말들이 잔소리처럼밖에 사실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매사건건 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직장 자리를 물어봤는데 예, 예. 본인이 또 그런 여건 자체가 지금 직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 봤을 때는 본인의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금 현재 뭔가 자기가 그 자기 위치를 지금 못 찾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매사 어머니하고 더 부딪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 아드님 직장이라도 구하고 본인의 예. 여유를 조금 찾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퉁퉁 불어있는 나무이다 보니까 예. 어머님이 큰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이 아드님한테. 그 세상에 부모님이 뭐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네.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사주가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드님이 자리를 좀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그죠? 예, 예. 우리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을 조금 취해 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로만 이 아드님을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차라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그 어머니가 좀 불만족스러워 보이고 조금 매사가 좀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어머님이 좀 아셔야 돼요. 그건 아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무슨 다른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제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드님 사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해 같은 4월 달 경우에는 관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쪽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예, 지금 그 7급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원래는 경찰직 준비하다가 네. 직종을 바꿨거든요.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괜찮은 건지.
경찰직에서 법원직으로 바꾸셨다면 참 잘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가요? 왜냐면 이 사주는 사실 경찰직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땐 법원직이나 행정직이라든가 교육직이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잘 맞고요. 직종을 바꾼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운으로 봤을 때는 그 시험운이 사실 좀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내년 4월을 조금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장운은 분명히 있기는 하니까 조금 늦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도 조금 많이 먹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에서 뭔가 아직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네, 맞아요. 애가 쓰고 하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이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 왼수로 지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아들분도 직장도 찾으시고요. 또 어머님들은 또 사랑하는 마음을 좀 달리 배려로 바꿔보셔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지금 결혼을 전제로 지금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이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님께서 이게 계속 궁합이 안 좋다고 계속 지금 결혼을 좀 반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진짜 궁합이 안 좋은지 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안 좋은지 어쩐지 해서요. 네,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뭐 궁합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또 이게 확인해 보시겠다는 그 마음이 참 그 여자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네.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네. 두 분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85년 6월 13일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낮 11시, 시간 낮 11시고요. 네. 그리고 여자분이요? 여자분이 87년 네. 3월 5일. 8월 5일이요? 예, 3월 5일이요. 3월 5일. 예, 그리고 오전 10시예요. 일단 뭐 궁합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궁합이 좋아도 우리가 살면서 헤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궁합이 나쁘다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지성과 인격이 있으면 또 이겨나가는 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선 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사실 어른들이 봤을 땐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궁합이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남자분 집안에서 보셨다면 특히 더 그럴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 사주는 사실 우리 남자분이 도움이 되는 사주신데 우리 네. 남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여자분이 조금 도움이 좀 안 되는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분 집안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어른들이 예, 서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두 분 다 일부 종사는 사실 그런 궁합은 못 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뭐 궁합이 설령 나쁘다 하더라도 그죠? 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만 안 생긴다면 그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일찍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별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어떤 나쁜 기운만 없으면 살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의지로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 그 사주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능히 그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으신 분 같으시고요. 예, 안 좋은 해에는 사실 두 분 다 격이 조금 일부 종사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자년이라든가 쥐띠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조금 말 그대로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예. 또 특히 이성 문제로 인해서 서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문제를 알 때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사랑하시는 마음은 굉장히 애틋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쭉 가시되 결혼을 하시되 특히 자녀만 좀 조심하시면 제가 네. 보기에는 살아가시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일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는 꼭 이렇게 한번 의지를 보이고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네, 네. 권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셔서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러브캠퍼스 민동범 선생님 그리고 열애장명원의 천세훈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TV 멘토링 톡톡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달콤한 카운슬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색깔의 장미 중에서 어떤 색깔의 장미를 좋아하세요? 저는 푸른 장미를 참 좋아하는데요. 푸른 장미 꽃말은 얻을 수도 없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을 이루게 만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푸른 장미는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푸른 장미와 같은 희망을 원하신다면 저희 TV 멘토링 톡톡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